2010년 중국 건국 이래 가장 호화로운 유흥업소라 할 수 있는 티엔샹 렌지엔은 수천 명의 무장 경찰에 둘러싸여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번 기습 공격에서 뜻밖에도 사건에 연루된 여성 공관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십 대의 경찰 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클럽이 철거 때 일부 사람들은 남겨진 폐허를 주어서 한화 2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오락장소이고 그 뒤에는 또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티엔샹 렌지엔, 애운 업소 이름이며 아래 룸살롱, 나이트클럽, 업소 등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남자는 중국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사치스러운 나이트클럽 사장이며 소문으로는 스촨성에서 가장 큰 조직폭력배 두목인 류한을 접대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30세인 그는 빈손으로 아세아에서 가장 럭셔리한 티엔샹 렌지엔 유흥업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35세의 나이에는 세계의 상장회사 회장이 되었습니다. 전성기에는 개인 몸값이 2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상업 거물은 9개월 전인 3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여러 혐의로 체포되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추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수성가하였고 어떻게 해외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본적은 스촨성 다연의 농촌으로 집에는 형제 2명이 있으며 그는 마디입니다. 아버지는 항공우주산업부 공장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지역의 교사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정은으로 가족이 베이징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친우이는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989년 친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찾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많은 일을 했고 첫 번째는 항공우주부 제5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외국계 통신사로 이직하여 장성망을 건설했는데 이는 중국 인터넷의 전신이자 광저우 미쓰비시에서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비록 친우이의 직업은 안정적이지만 그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만의 사업을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90년대 초는 개혁개방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기로 선택했습니다. 많은 두뇌 회전이 빠른 젊은이들이 정책 혜택에 의존하여 빠르게 부호 대열에 올랐습니다. 여러 중외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학사 학위를 가진 친후이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1991년에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자제품 투기꾼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TV, 세탁기 등 전자제품을 충칭과 홍콩에서 베이징으로 판매했지만 사업은 계속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94년이 되어서야 친후이는 주오징 상무회사를 설립하고 철광석 수출입 사업에 진출하여 비로소 인생 첫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실 친후이가 한 명의 감독으로부터 업종을 넘나들며 철강 수출입에 관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민간에서 소문이 자자한 것은 첫 번째 아내인 린징이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린징은 중국의 엄청난 한 고위 지도자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친후이는 대학 졸업 후 즉시 국유기업에 들어가고 국가 통제가 매우 엄격한 철강 수출 무역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린징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후이는 어릴 때부터 베이징에서 자랐고 두 사람은 어릴 적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연애 관계를 정한 후 10년 넘게 금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젊고 사업 파트너들을 자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매주 다른 업소들을 가서 접대하면서 그가 아세아에서 제일 큰 업소 티엔샹 렌젠을 한 손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 취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94년 친후이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친구들과 함께 베이징의 룸살롱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룸살롱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친후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만석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가 평소 예약했던 룸도 점령당했습니다. 체면을 잃었다고 느낀 그는 즉시 룸살롱 주인인 천융허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사과의 뜻으로 친후이를 맞은편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천융허는 대만 사람으로 젊은 시절 천재적인 상업 안목으로 베이징에서 업소를 설립했습니다. 비록 장사는 잘 되지만 매일 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유한 상인이거나 고위 관료이기에 천융허는 고객을 잘못 건드리면 크게 당할까봐 매일 조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잡담 중에 천융허는 친후이를 주주로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둘째,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후이는 길 건너 들락날락하는 미녀와 손님들을 보며 즉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살 필요는 없고 가게 전체를 자신한테 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180만 달러의 티엔샹 렌젠을 넘겨받았습니다. 1995년 친후이는 정식으로 창타이 업소에 입주하고
티엔샹 렌젠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텐상런젠은 부호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인수우 친우이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기존의 90년대 나이트클럽 스타일을 버리고 국제화된 디자인 개념을 전면 도입하여 전체 건물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호화로운 홀은 젊은이들에게 댄스홀로 제공하고 또한 52개의 프리미엄 룸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정도는 각각 5성급 대통령 스위트룸과 맞먹으며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320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객실 내 바닥에는 순모 수제 카펫이 깔려있고 오디오는 영국에서 수입했으며 최고 수준의 음향사를 초청하여 직접 조정합니다. 최고의 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벽장식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실크 벽지를 사용했으며 방 안에는 유럽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배치되어 있어 마치 황궁에 있는 듯한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술잔이나 과일 냄비도 수입산입니다. 노래 주문 시스템은 당시 최고의 전자동 엔터테인먼트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손꼽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텐상런젠은 당시 중국 비즈니스 협상의 최고 장소가 되었습니다. 내부의 모든 디테일이 사치와 존귀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의 소문에 따르면 티엔샹 렌젠의 여성 홍보관의 채용 요구사항은 심지어 승무원보다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각 여성의 나이는 18세 이상에서 28세 사이이고 신장은 168에서 175 사이이며 최소 전문대 졸업이고 학부생은 우선 채용합니다. 또한 표준어와 영어, 간단한 일본어, 한국어 등을 구사해야 합니다. 입사 후 관련 인원은 전방위적인 전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앉는 자세, 서는 자세, 언행 및 입문 역사 지식 등입니다. 최고급 여성 홍보팀은 보통 최저 월급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친우이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궁전과 같은 티엔샹 렌젠을 만들어냈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매우 비쌉니다. 맥주 한 병에 1,600원, 과일 한 접시에 8,300원, 칵테일은 4만에서 10만 원 사이이며 위스키 한 병은 100만 원에 달합니다. 천상인간의 룸마다 가격도 매우 비싸며 각 룸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한화로 56만, 96만, 136만 원으로 나뉩니다. 또한 몇 안 되는 VVIP 스위트룸의 가격은 매일 200만 원에 달하는데 보통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는 시대에 하룻밤에 200만 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황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들어올 때부터 무릎 꿇고 당신을 도와 서비스합니다. 모든 동작은 손님에게 매우 공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텐샹린켄에 가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재력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친후이의 관리하에 단순한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많은 권력자와 스타들이 이곳을 천국으로 여기며 텐상런젠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쇼킹 도시가 되었습니다. 1996년 친우이의 첫 번째 아내 린징은 선천성 질병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티엔샹 렌젠에서는 아가씨들의 쟁탈전이 열렸고 최종적으로 4명의 탑으로 뽑혔고 그 밑으로 또 10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간판 스타인 량하이링은 매번 룸에 들어가는 비용이 80만 원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운영 방식을 많은 권력자와 재력가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는 사치스러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소문에 따르면 대만의 한 부유한 상인이 량하이링과 친밀하게 접촉하기 위해 8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량하이링은 예전에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팔던 소녀로부터 베이징에서 가장 핫한 사회적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최고급 여신이 9년 후에 집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시간입니다. 비록 티엔샹 린지엔의 하룻밤 순이익이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후이가 진정으로 중시하는 것은 그 뒤에 구축된 정경 자원입니다. 매일 이곳에 와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위 관료 혹은 사업가들이기에 친후이는 많은 사회적 유명 인사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스촨 최대 조직폭력배 두목 류한이 그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류한과 친동생 류웨이는 회사의 여러 의전부 핵심 인력을 데리고 베이징에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후 류한은 사람들을 데리고 티엔샹 렌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명성이 자자한 4대 미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날 4명의 미녀가 옆방에서 또 다른 관료를 접대하였기에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류웨이는 바로 옆방에 가서 금전적 보상을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곳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에서 쫓겨난 류웨이는 자신이 한룽그룹의 부장인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양측은 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친후이가 직접 나서서 중재자가 되어 사건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후이는 티엔샹 렌젠이 그에게 가져다준 현금 흐름과 다양한 권력자들과의 교류 덕분에 점점 더 나이트클럽 운영에 만족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2000년 친후이는 주오진 홀딩스를 설립하여 상장회사인 사메헤릉에 지분을 투자하고 840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자신이 소유한 창펑통신의 88% 지분을 되사들였습니다. 쉽게 말해 상장회사의 이름으로 자신이 상장하지 않은 회사를 인수하여 상장회사의 껍데기를 빌려 상장을 완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2001년 1월 사나이 하이링은 충칭 창펑통신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친후이는 성공적으로 상장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사나의 창펑통신은 또 다른 주오징 홀딩스와 합작하여 베이징 싱메이 미디어를 설립하고 영화 및 TV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친후이는 싱메이 미디어를 자본으로 홍콩 자본시장에 진입하여 1년의 매매를 시작했고 연이어 또 여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35세 되던 해 친후이는 이미 3개의 홍콩 주식 상장 미디어 회사를 소유하고 통신, 영화 및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자본 거물이 되었습니다. 전성기에는 몸값이 2조를 넘었고 이때의 친후이도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이징 모터쇼의 유일한 벤틀리 72288을 친후이는 18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또한 미친 듯이 돈을 모으는 동시에 친후이의 여자 문제도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여러 차례 미녀와 고급 장소를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 유명 배우 정즈웨이의 주선으로 당시 초일류 유명 홍콩 스타와 스캔들이 났고 화장품 여왕 정명명과도 연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성장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퇴한다는 말이 있듯이 친후이와 같은 자본 거물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5년 티엔샹 렌젠의 최고 스타인 량하이링이 갑자기 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억이 넘는 현금을 발견한 것 외에도 량하이링은 상체가 벗겨진 채 가슴에 못할 짓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친후이를 뒤에서 지원하던 티엔샹 렌젠의 2명의 슈퍼 거물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한 명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즉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주의 투옥과 사망, 그리고 티엔샹 렌젠의 넘버원 아가씨의 살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친후이의 자금줄과 정경관계망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의 신분도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련 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친후이가 여러 회사를 단숨에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격적인데 바로 한 푼도 안 들이고 은행 돈만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모두 은행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불법 대출이고 그중 2명은 이미 복법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규정을 위반하며 친후이에게 2천억을 대출해줬습니다. 친후이 본인이 왜 뇌물 공여죄로 체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주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주가 몰락하고 원톱 아가씨가 살해당하며 대중의 의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친후이는 티엔샹 렌젠이 더 이상 그의 부의 요람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티엔샹 렌젠과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오로지 영상 투자에 전념하여 이제 더 이상 대중의 시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티엔샹 렌젠이 차오양 경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날 밤 연행된 여성 홍보관만 해도 20대의 대형 버스가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찬란했던 티엔샹 렌젠은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티엔샹 린젠이 파괴된 후 친후이 산화에 여러 상장 회사들도 잇따라 부채 위기에 들어섰고 결국 상장 폐지를 강요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친후이는 자본시장에서 몇 차례 더 운영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고 심지어 자회사도 직원 임금 체불로 인해 공식적으로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 거래 정지 명령을 받았고 그 후로 친후이는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친후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허위 신분증 사용죄와 이민 사기 및 신분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미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미국 뉴욕 동부검찰청은 친후이가 이민 사기 및 허위 신분증 서류 작성 범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 미국에서 추방된 후 사라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